자, 오늘은 용접 방법보다 기본적인 아크 불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비유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현실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보이시는 아크 불꽃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용접의 실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공기는 절연 물질입니다. 하지만 용접기에 양쪽 전극이 아주 강한 전압차를 발생시켜 격렬히 공기를 뚫고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공기 분자와 전자가 충돌하여 발생되는 에너지가 아크입니다. 아크는 연료를 태우는 불꽃이랑은 다른 특성들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전자가 지나가는 공기 중에 어떠한 가스 분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복 아크 용접의 경우 피복재가 녹으면서 발생하는 화학적 가스가 있습니다. 전자가 이 가스와 충돌하여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용접봉 종류마다 피복재가 다르기 때문에 아크의 발열량 등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피복 아크 용접은 시작할 때 피복재가 부드럽게 녹아떨어져 가스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부에 포로시티 결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티그 용접은 알곤가스를 보호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가 알곤가스와 충돌하며 아크를 발생시킵니다. 알곤 유량과 유속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CO2 용접도 비슷하겠죠. 아크의 특성은 전극과 모재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스와 충돌량이 많아져 뜨거운 열기가 더욱더 방출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재에 전달되는 열의 집중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아크 불꽃의 길이에 대한 이해는 분무기를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다음 특성은 아크는 기본적으로 전기이기 때문에 저항이 적은 쪽, 즉 가까운 쪽으로 흐릅니다. 티그 용접을 할 때 대부분 잘못이 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텅스텐 방향이 어느 쪽을 바라보게 하면 그쪽이 조준 방향이 되어 그쪽이 녹을 것 같지만 아크 길이가 길어진다든지 하면 텅스텐 방향보다 더 가까운 모재 쪽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텅스텐의 방향보다 그 텅스텐 끝이 내가 녹이고자 하는 모재 쪽에 가깝게 하여 아크가 그 부분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빙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용접 시 내가 녹이고자 하는 부분을 녹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전극을 최대한 가까이 하여 아크가 녹이고자 하는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부분이고, 하지만 금속 재료나 특정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미세하게 아크 길이를 길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스처럼 열전도성이 낮고 수축이 심한 특성을 가진 재료는 루트패스 시 날카로운 루트가 칼 같은 아크 불꽃에 의해 백비드 주위로 언더컷 발생이 쉽고 의도치 않은 키홀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처럼 조건을 세팅합니다. 텅스텐을 집어넣고 조금 긴 아크 길이를 형성한다면 분부기를 멀리서 뿌리듯이 넓고 부드러운 아크를 형성하고 표면 용착에도 유리하고 자연스레 백비드의 높이는 낮아져 그늘져서 나오는 결함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유의미한 결과 차이를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세라믹 노즐에 따른 유속의 변화 또는 유체 흐름 형태의 변화입니다. 아크 불꽃은 가스와 전재 충돌에 의한 에너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가스 유량이 많다면 더 많은 충돌량으로 많은 에너지가 나올 것 같지만 가스가 빠른 유속으로 지나가면 기류에 의한 냉각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과한 유속이 발생하면 오히려 낮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라믹 노즐 크기에 따른 변화도 존재합니다. 노즐이 작아지면 가스는 좁고 빠르게 진행하고 노즐이 커지면 넓고 느리게 흐릅니다. 아크불꽃 같은 에너지들은 확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스 쪽으로만 흐르려고 하는 특성도 있죠. 세라믹 노즐의 크기가 작아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아크 주변의 가스는 차갑게 계속 식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큰 노즐을 꽂아 아크를 발생해보면 약간 퍼지는 아크가 발생하고 작은 노즐을 꽂아 아크를 발생해보면 좁은 아크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용접을 좀 해보셨던 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표면 비드를 용접할 때 너무 큰 노즐을 선호하기보다 내가 용접할 비드의 넓이보다 1.2배 정도
사이즈의 노즐을 꽂아 표면 비드를 용접해 보면 훨씬 용접이 편하고 깔끔한 비주얼을 얻기 쉽습니다. 이건 이쁘게 할 때 이야기니 특성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변수는 카본 파이프에는 열적 핀치 효과로 아크가 집중되어 모여지고 빠른 유속에 의해 열적 변색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서스는 변색의 원리가 카본과는 좀 차이가 있어 오히려 작은 노즐을 꽂으면 더욱 심한 산화를 겪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산화 변색에 대해서는 추후 좀 자세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용접하면서 느꼈던 배경이론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사용하는 열원인 아크불꽃에 대해 어느 정도 특성을 잘 알고 계신다면 현재 실력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항상 공부하고 용접이 잘 되는 방법은 어떤 것 때문에 잘 되는지, 안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 연구를 합니다. 기능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해보는 게 가장 큰 실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한다면 그 속도를 가중시킬 수 있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면 지겨워 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고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크란 전자가 전압차에 의해 가스와 충돌하고 가스의 자유전자가 이탈되어 전자 개수가 부족한 이온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자유전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그 자체 발열도 있지만 그 플라즈마 기둥을 통해 전자가 고속 이동하여 모재에 충돌하면 그 에너지로 모재를 녹이는 것이다 라는 게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학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